안녕하세요. 저는 오만 무스카트 무역관의 송지영입니다. 코트라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기관으로 우리나라의 산업과 상품의 수출과 투자 유치 진흥을 위해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기관이고요. 전 세계 84개국에 127개의 무역관이 있고, 중동에는 15개의 무역관이 있는데, 오만 무스카트 무역관은 그중 하나입니다. 오늘 저는 오만 경제 현황 및 진출 전략을 맡아서 시장에 대한 개방과 정책들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순서는 첫째로 오만의 국가 개요, 둘째로 경제 현황 및 한 오만 교역 현황, 세 번째로 오만 수산업 진출 전략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만의 국가 개황입니다. 오만의 정식 명칭은 오만 왕국, 더 술탄의 도브 오만이고요. 면적은 30만 9,500 평방킬로미터. 그래서 한반도의 약 1.4배, 대한민국의 3배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는 아라비안 반도 동남단에 위치해 있어서 UAE 그리고 아라비아, 예멘과 국경을 맞닿아 있고요. 바다로는 이제 오만해, 걸프해, 아라비안해 그리고 넓게는 인도양까지 해협이 걸쳐져 있습니다. 인구는 2022년 8월 기준으로 약 480만 명으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한 55% 정도가 오만 국적을 가진 오만인이고요. 그 다음에 200만 명 정도는 외국 국적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인구수를 보시면 이제 대한민국의 한 10분의 1 정도 인구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 규모도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인구 밀집도는 약 30분의 1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도시로는 이제 수도인 무스카트, 인구가 약 150만 명 정도가 무스카트 거버넌스에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남단에 있는 살랄라가 제2도시입니다. 약 35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고요. 그 북쪽 무스카트에서 한 2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소아르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소아르에서 약 24만 명이 살고 있고 이브리가 20만 명 정도, 14만 명 정도 인구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후는 사막성 기후로 여름 6월부터 7월에는 체감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가고 또 바다의 면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막성 기후인데도 굉장히 습한 기후를 보이고 있고요. 또 국토가 넓어서 국토 전역에 걸쳐서 여러 가지 기후의 모습이 보이는데 살랄라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 또 몬순이 되어서 비가 많이 오고 녹색 그 평지가 발달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지금 11월부터 3월이 이제 오만은 가장 기후가 좋은 계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현재에도 여름, 한국의 뭐 초여름, 그러니까 늦여름 정도, 20도에서 30도 정도의 평균 기온을 보이는 날씨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인종은 아랍족, 발루치족, 남아시아인, 아프리카인 이렇게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는데요. 오만은 다른 GCC 국가들하고 다르게 이제 그 역사적으로 1000년 전부터 그 해양 도시를 기반으로 무역을 활발하게 해온 나라이고요. 그래서 인종에서도 굉장히 다양성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이제 오만이 그 잔지바르를 그 끼워서 제국을 이룬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프리카인도 인종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언어는 아랍어를 공용어로 사용을 하고요. 그렇지만 비즈니스 전반에 있어서 영어가 아주 자연스럽게 활용이 되는 국가이고요. 참고로 저도 아랍어는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발루치어, 우르두어, 인도어 등이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는 이제 이슬람교 국가이고요. 이슬람 종교 중에서도 이바티파라고 하는 이제 그 제3의 파종을 가지고 있고요. 이슬람이 약 85에서 90% 정도 믿고 있는 나라입니다. 정부 형태는 군주제로 정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만의 지역 구분 및 특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만은 그 무하파자라고 하는 가버노레이스로 지역이 구분이 되어 있고요. 11개의 가버노레이스로 지역이 나눠져 있고 각각의 가버노레이트는 윌라얏이라고 하는 프로빈스로 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가면서 이제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이제 북쪽 끝에 위치해 있는 무산담입니다. 오만 본토와 분리되어서 UAE 영토 구간을 사이에 두고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지정학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물동량이 가장 많다고 알려져 있는 많은 지역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렇게 면해 있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브라이미 지역입니다. UAE 국경 지역으로 철도 연결 계획에 의해서 교통 요충지로 발달할 가능성이 많은 지역입니다. 세 번째, 알바티나 놀스 지역입니다. 오만의 북쪽 해안에 위치해 있어서 그 다음에 무스카트에서 200km 떨어져 있는 소아르가 대표적인 도시이고요. 이 소아르는 살랄라 항과 함께 오만에서 가장 물동량이 많은 항구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물류 요충지이고요. 알바티나 사우스는 알바티나 놀스와 마찬가지로 북쪽 해안에 위치해 있고 역사적 도시인 러스탁이 중심지입니다. 그 다음에 머스캇입니다. 머스캇은 1993년부터 오만의 수도이며 총 6개의 윌라얏으로 나눠져 있고 약 150만 명, 오만 인구의 4분의 3 정도가, 3분의 1 정도가 머스카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알다히라 지역인데요. 이 지역입니다. 북서쪽에 위치해 있고 산악형 사막 지역으로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맞닿은 국경 지역인데요. 중심 도시는 이브리이고요. 이곳은 이제 그 산악에서부터 사막으로 급격한 경사를 이루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이 자키라 지역입니다. 오만 내륙 지역 중심에 위치해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풍부한 유산을 보유하고 있고요. 리즈와라는 산악 도시가 중심 도시입니다. 다음은 알샤키야 놀스 지역입니다. 대표적 산악형 사막 지역으로 캠핑이라든지 여행지가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브라가 중심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사르키아 사우스 지역인데요. 오만 걸프해와 아라비아해의 면에 있으며 수루가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우스타 지역입니다. 오만 중부 지역에 위치해서 남부와 북부를 연결하고 있고요. 석유와 가스 유전이 곳곳에 위치한 산업적으로 중요한 도시이고 주요 도시는 알하이마 또는 두쿰 같은 지역이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파르 지역입니다. 도파르 지역은 남부 해안 지역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과 국경이 맞닿아 있고요. 독특한 기후적 특징을 보이며 제2도시인 살랄라가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오만의 지도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드리면 해안이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해안의 길이가 약 3,165km 정도가 되고요. 전체 국토는 다시 한번 30만 평방킬로미터 정도가 되고 영해는 약 59만 정도니까 60만 영토의 2배인 한 60만 평방킬로미터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오만의 경제 현황입니다. 오만은 21년, 22년 기준으로 전체 GDP는 총 108억 달러 정도이고요.
1인당 명목 GDP는 약 23,000불 정도입니다. 그런데 GDP에서 눈여겨보시면 이제 연도별로 굉장히 변동이 심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만 GDP의 절반 이상이 이제 석유와 가스 분야에서 나오는 수익의 생산이다 보니까 석유 가스 가격에 따라서 GDP가 굉장히 변동폭이 심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경쟁 성장률은 2022년에는 약 5.1%이지만 이 역시도 이제 석유 가스의 가격 변동에 따라서 많이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역시 마찬가지고요. GDP 대비 재정 수치가 2021년 석유와 가스 가격이 낮았던 2020년과 2021년 재정 수지가 많이 악화되어서 점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총 수출은 590억 달러, 총 수입은 약 250억 달러 정도로 수출이 수입에 비해서 훨씬 많은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가 올해서부터 이제 회복세에 들어섰지만 오만 경제는 회복이 조금 더딘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적돼 있던 그 정부 부채를 이제 갚아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경제 회복은 조금 더딘 편인데 23년부터 점진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경제 다각화 정책이 지연되고 있어서 23년의 경제 역시 원유 수출 수익에 의존할 예정이지만 유가가 올해보다는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또 오펙이 감산 조치 등을 주장하고 있어서 성장률은 둔화가 예상이 됩니다. 오만은 하루 1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채굴이 가능한 국가이지만 오펙의 배정량인 80만 배럴 정도를 해당받아서 준수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오만은 비전 2040 전략을 통한 민간 프로젝트를 강화해서 비석유 분야의 산업을 강화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산업 분야에서는 물류, 제조업, 기술, 식품 및 관광 부분이 주요 민관 협력 부분이고요. 해운은 두바이와 경쟁하는 물류 협업 목표에 따라서 재수출 및 환적이 증가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외국인 부동산 소유 법안을 많이 완화해서 이제 외국인도 일부 특정 보호 지역 외에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부동산 투자자에게 거주 비자를 제공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석유와 가스 수출 수익 이외에도 재정을 좀 건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21년 부가세를 도입을 했고요. 5% 부가세를 도입을 했는데 이 부가세를 인상한다든지 그다음에 오만은 지금까지 이제 소득세가 없는 국가이지만 고소득자 대상으로 소득세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계획도 일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가 계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어서 교역 확대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우디 오만 사이에 신규 도로가 작년 말에 개통을 해서 양국의 교역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UAE의 아부다비와 소아르 약 300km를 연결하는 철도 건설 프로젝트가 내년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2014년 오픈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경제 악화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중단되었다가 올 9월에 UAE 대통령이 오만을 방문하면서 약 30억 불의 투자 의사를 밝혀서 재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 오만 협력 현황입니다. 오만의 주요 산업시설 및 산업시설 건설이나 한 오만 경제협력위원회를 운영하여서 양국의 경제협력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은 오만으로 꾸준히 매년 6억 불 정도의 물량을 수출을 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오만에서는 약
그 45억 불 정도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수치가 많이 그 적자인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오만의 제3 수입국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가스를 오만에서 생산되는 오만 LNG에서 생산되는 가스의 절반 정도를 한국이 꾸준히 수입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기업들이 발전소, 수리조선소, 정유시설, 담수화시설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많이 수주하고 진행해 온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큼 수리조선소 건설을 대우건설이 진행을 했는데 2011년 완공되었고 두큼 특별경제구역 초기에 중교 인프라를 구축했고 현재까지 이제 두큼 지역의 그 경제 그러니까 확대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소아르 정유 플랜트를 증설하는 프로젝트라든지 리바 플라스틱 복합 산업단지 프로젝트라든지 가장 최근에 이제 두큼 정유 플랜트 건설을 대우건설과 삼성 엔지니어링이 수주해서 약 20억 불 정도의 금액을 수주해서 공사를 거의 95% 이상 완료한 예정이고 23년 완공되면 23년 말부터 정유 시설이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오만 경제협력위원회에는 양국 간의 경제협력 다변화를 위해서 설치가 되었는데요. 양국이 범정부 차원에서 설치한 최초의 고위급 정례 회의인데 2009년부터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6년까지 5차 회의를 개최를 하다가 양국 간의 일정이나 코로나 등으로 중단이 된 상황이고 내년부터는 이 회의를 재개해서 양국 교역을 더 확대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러졌던 이제 제5차 경제협력위원회에서 주요 의제 분야는 교역 투자 확대, 에너지 자원 변화에 맞춰가는 그 협력 방안, 철도 건설 및 도시계획, 보건, 금융, 해운수산, 기술표준, 중소기업, ICT 과학기술, 교등교육, 수공예, 관광 등 12개 분야에 걸쳐서 25개 협력 의제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만 수산업 진출 전략입니다. 사실 이 분야는 이제 저의 전문 분야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연이어서 청관의 이스민 사모님이나 아니면 그 술탄 카푸스 대학 임기라 그 교수님께서 더 자세하게 그 전문적으로 안내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인 것으로 보여서 저는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만 수산업 정책 및 규제는 농수산부,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y and Water Resources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오만 수산업법은 피쉬리로는 1981년 해안어업 및 생활수산업자원보호법에 수록이 되어 있고 이후 1982년과 1994년에 집행 규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규정이 더 제정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 법들은 어업 면허로 어업 규제, 생활수산물 자원 보존 및 개발, 운송 및 마케팅, 일반 규정 및 위약금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양식산업의 경우에는 농수산부 산하의 수산자원개발국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지금 마지막에 분야별 어획량미 생산액을 보시면 그 오만의 수산업은 아티센탈, 포스탈, 코머셜, 아쿠아컬처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전통적인 방식의 아티세널 생산이 전체 95% 이상을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획량은 전체적으로 한 60만 톤이 약간 안 되는 2019년 기준으로 생산량을 보이고 있고요. 생산량 기준으로는 796백만 불 정도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오만은 생산량의 60% 정도를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신선어류는 유럽
많이 수출을 하고 냉동수산물은 중국 및 극동 지역으로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어기간이 여름에 있어서 이런 기간 동안 수요 등으로 수입량도 상당한 편이고요. 아라비안해, 두쿰 지역, 그러니까 알우스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아라비안해, 그다음에 오만해, 걸프해 순으로 어획량이 많고 고등어 정어리류가 들어있는 스몰 펠라직 어류 또는 참치, 킹피시 등이 들어있는 라지 펠라직 어류, 대맛살 어종 순으로 어획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만의 수산업법으로도 규제나 이제 정책 실현이 많이 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이제 작은 그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산이 많다 보니까 약간 그 지역에서 그 분야에 많이 오랫동안 종사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 로컬 피셔들 그 분들을 이제 순낫 알바하라라고 부르는데요. 이분들에 의해서 이제 그 관련된 규제라든지 자경단처럼 이제 지역 그 수산업들에 관련된 그 규정들이 준수가 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특징적인 것으로 인하면 이제 그 로컬 피셔들은 대부분 이제 생산한 수산물들을 로컬에서 이제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그 수산시장 폐쇄가 되어서 유통에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만 정부는 스타트업 기업인 바하르 마켓이라는 곳에 지원을 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만 수산업 진출 전략을 말씀드리려면 오만의 경제 비전, 오만 비전 2040을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2017년에 오만 2030이라는 이제 그 비전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디지털 정부가 이제 중심이 되어서 비전이 발표가 되었었는데 오만 비전 2040은 2021년 1월에 발표가 된 오만의 경제 다각화 전략입니다. 지금 현재 국왕은 술탄 하이담 빈 타리크 국왕인데요. 2020년 초에 50년 동안 오만을 장기 집권했던 술탄 카부스 국왕이 서거하면서 이제 바톤을 이어서 오만의 국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즉위 1년 후에 오만 비전 2040을 발표를 했습니다. 가장 이제 주된 목표는 비석유 부문, 현재 약 67% 정도의 그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오만의 비석유 부문의 그 경제 점유율을 9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5개 핵심 산업, 물류업, 수산업, 제조업, 관광업, 광업을 지속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10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신임 국방이 강조하는 것은 정부 조직의 구조 조정, 청년 정책 추진, 여성의 사회 활동 참여 확대입니다. 그 외에도 공공재무의 효율성, 재정균형, 재정지출 합리화 등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적으로는 항구개발, 자유경제기업 활성화, 투자 유치, 중소기업 지원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산업 분야에서는 오만 어업 분야 변혁을 위한 수산물 연구소를 설치를 해서 오만의 아라비안의 인도양에서 천연 바이오매스 죄송합니다. 를 이용해서 해양 양식 산업, 천연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분야 연구라든지 해양 양식 산업을 개발하는 분야라든지 수출을 확대하는 분야의 투자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쿰 어업지구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두쿰 경제특구 내에 수산업 분야에 1.1억 불 규모 투자가 2023년부터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게 완성이 되면 연간 참치는 1만 7천 톤, 정어리는 7만 2천 톤 정도의 생산 목표를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만 투자청 OIA 계열사인 그 수산개발 오만, 피셔리 디벨롭먼트 오만은 비전 2040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는데요. FDO의 자회사인 인터내셔널 시푸드 컴퍼니는 두쿠무업지구 내에 약 3,600만 달러 규모의 수산물 통조림 단지 건설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FDO는 오만 농수산부와 협력해서 알 우스타 피셔리를 설립한다 했고요. 이는 오만해 연안의 오만해 및 인도양의 원양 어류 증산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원양 어류 어획 전용 냉동 어선을 구축 예정이며 완료 시에는 20만 톤 정도의 추가 어획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만은 오만 비전 2040을 실행하면서 식량 안보, 푸드 시큐리티에도 굉장히 그 정책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요. 오만이 전통적으로 농수산업이 발달한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농수산 산업의 자생이나 이를 위한 민관 국제 협력 등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는 이제 마준 데일리라고 유류 제품을 내국에서 생산해서 유통시키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런치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식량안보 사업들, 푸드 시큐리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스마트 디지털 적인 요소들이라든지 친환경, 지속 가능성 등을 주제로 하는 프로젝트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 기업들, 농수산 산업의 직접적인 그러니까 상품이나 비즈니스 기회 이외에도 냉장이나 냉동 관련된 콜드체인, 그다음에 물류 인프라 관련된 분야도 유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만을 진출하실 때 두쿰, 살랄라, 소하르 이 지역의 경제 특구 지역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진출을 하실 경우에는 법인세 면제라든지 관세 면제 이런 혜택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만인을 고용해야 하는 자국민 고용 의무화, 오마니제이션의 비율도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인센티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곳에서 생산된 제품은 이제 GCC 오만산으로 인정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중동 전체 GCC 전역에 보면 이제 국영기업들이 많은데 국영기업에서는 조달이나 구매를 진행을 할 때 자국산 아니면 GCC 권역 내 상품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20%에서 30%까지 가산점을 받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많이 활용하셔서 진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발표해 주실 이제 청관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제 수산업 관련 기업이고, 또 최근에는 이제 해주라고, 한국의 기업이 여기 오만에 진출을 해서 오만 전역에 이제 수산물이 많이 이제 어획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씨가 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인공어초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례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트라 무스카트 무역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스마트팜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한 바가 있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스마트팜과 그다음에 양식장까지 같이 진행해서 사절단을 상반기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조금 더 확실해지면 그때는 여러 협찬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